그래서 얼마를 벌 수 있는데도 사실 되게 중요하죠. 난 몇 달 굶어도 돼.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영원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안녕하세요. 삼부원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는데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어떻게 잘 마무리하셨었나요? 그동안 공부 열심히 준비하시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들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언제 보셨어요? 저는 2012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저는 2016년도에 그때 이제 동차를 이제 합격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딴지 엊그제 같은데 진짜 엊그제 같죠? 지금 벌써 8년 차고 11년 차예요. 네. 거의 도합 20년 차 그러네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은 어디 가서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선은 취업을 처음 준비를 할 때 내가 어떤 분야의 취업을 할까를 먼저 고민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보통 이제 주거나 아니면 상업 이렇게 두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그리고 고급 주택 이렇게 있고요. 상업용에는 고양이하고 집사가 하고 있는 그런 빌딩을 이제 중점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빌딩도 매매 파트가 있고 또 임대차가 있고 건물을 전반적으로 관리해주는 이렇게 또 세 가지 파트로 또 크게 트리가 또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똑같은 부동산 업이라고 할지라도 각각 좀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곳에 맞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일단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아파트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1층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중개 사무실 형태인데요. 아파트의 구조, 부엌, 거실, 베란다 이런 각 공간의 디테일한 상태를 고객한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꼼꼼하고 섬세한 성향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합할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거래 빈도수가 다른 부동산 유형보다는 많은 편이고 한 번에 들어오는 그런 수익 구조보다는 빈번하고 안정적인 패턴 수익 구조를 창출하는 데 더 적합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은 규모가 작은 만큼 거래 빈도수가 높고 해당 전체의 오피스텔 한 개 동을 전담하다시피 한다면 수입이 짭짤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 더 좋다. 안정적인 일의 패턴을 선호하신다면 적합하실 것 같아요. 고급 주택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보안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주된 고객입니다. 그러니 내가 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미지와 애티튜드를 갖추는 것, 고객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를 지녔다면 성향상 잘 맞을 거예요. 가격대가 기본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수수료는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보다는 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 아파트 주택만큼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래 빈도수가 낮습니다. 또한 프라이버시를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매물을 구하는 활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매는 작으면 몇십억대부터 크면 천억대에 이르기까지 큰 돈이 오고 가는 일이 많다 보니 매수 매도의 입장에서 중간 조율을 해주는 역할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변수에서 대처할 수 있는 임기응변이 뛰어난 분이라면 추천을 드리는 직업입니다. 두 번째로 임대는 특정 층 혹은 건물 전체 층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를 놓고자 하는 건물주와 임차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임차인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이에요. 임대는 특별히 밤낮으로 임장을 다니거나 답사 미팅 또한 많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만 있는 것보다는 좀 활동적이신 분들한테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관리는 꼭 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업무는 아니에요. 저희같이 중개업을 하다가 관리회사로 채용 또는 스카웃이 돼서 입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매매 거래를 하다 보면 건물주와 인연이 닿아서 그 건물주가 운영하는 회사로 입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의 임대차서부터 해서 뭐 내부 전반적인 관리, 온갖 관리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회사는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연봉이 정해져 있어서 월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외에도 예를 들면 시행 같은 곳에서 땅을 구해주는 그런 분야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분양팀에 들어가서 분양팀. 분양하시는 곳도 있고, 아니면 토지나 공장 같은 이제 맞아요. 분야가 공장. 따로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요. 그 나의 성향, 나 성향이나 아니면 그런 급여 체제나 그래서 얼마를 벌 수 있는데도 사실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 시장이나 오피스텔 시장은 계약 건수들이 아무리 비교를 해도 상업용 부동산에 비해선 좀 빈번하잖아요.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건물을 한두 개 파는 거랑 여러 건을 왔다 갔다 하는 거랑은 좀 다르긴 하잖아요. 훨씬 더 빈도수가 많고 그러면 나는 여러 건을 한 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좀 안정감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난 괜찮아, 난 몇 달 굶어도 돼.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영원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근데 난 괜찮아, 나는 다양하고 큰 돈을 좀 벌고 싶고. 진취적인 거를 하면서 큰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부동산업이 급여가 없는 것도 되게 많고 급여가 맞아. 적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일반적인 그런 기업인이라고 하면은 네. 월급이 딱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매월 내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든 뭐 적게 하든 간에 고정적으로 이게 확보되는 게 매월 이제 딱 보장이 되는데 이 중개업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얼만큼 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좀 베리에이션이 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잘 벌 때는 또 잘 벌기도 하고 네. 또 못 벌 때는 빵원이 네.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따로 급여라는 게 없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회사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죠.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 기본급이라고 해서 그것도 회사마다 다르고 그거 플러스 이제 인센티브 이제 요율에 따라서도 그게 또 달라지니까. 맞아. 그래서 보통 네.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기본급이 굉장히 낮아요. 네, 낮아요. 그리고 그걸 기본급을 벌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팁이 있다면 팁도 좀. 뭐 저희도 뭐 잡코리아나 아니면 사람인 같은 데서 구인 광고를 해요. 구인 광고를 사실 보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공실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구인 구직 그런 게시판이 있거든요. 굳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사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근데 대부분 약간 아파트나 강남의 서울권 위주로 가장 많긴 하거든요. 이게 경기권이나 이런 건 아니고. 마지막으로는 유튜브에서도 요새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채널을 많이 운영하시니까 그런 데서도 공개적으로 각자 회사에서 인재 채용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우연히 봤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눈여겨보던 채널이 있다. 그러면 아 내가 자격증 따면 여기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해서 가기도 해요. 네. 저는 이 직업을 그냥 저 평생 직업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시기를 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건물은 딱 여기에만 존재하고 그 입지에 딱 그게 그것만 존재하고 어떤 분들은 딱 이 입지에 이걸 필요하시는 분들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